JB타임즈. 네, 시선 집중의 문을 여는 JB타임즈 더mak내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mak갑니다. 네, 오늘도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AS 타임부터 가보죠. 네, 어제 비컨 뉴스에서 현재 코로나 사태를 방귀에 비유한 일본의 한 교수 이야기를 전해드렸었는데요. 네, 미국 국무부가 일본을 여행 금지 권고 대상 국가로 지정해서 주목이 됩니다. 네, 백신을 접종을 했어도 일본에 가지 말라는 건데 이게 물론 권고 사항이긴 하지만 일본은 민감할 수밖에 없잖아요. 2달 앞으로 다가온 도쿄올림픽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이 조치를 일본 스가 총리가 내심 좋아할 거라는 보도가 다름 아니라 일본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요. 네, 일본의 최대 경제지인 니혼 게이자의 신문이 칼럼을 통해서 이런 주장을 한 건데요. 올림픽을 취소하고 싶어도 못하는 일본의 현실을 미국이 알고 취소의 명분을 준 거라는 해석입니다. 근데 이게 가능할까요? 해석이 아니라 권유 같은데요. 취소하라는. 근데 제가 볼 때는 별로 현실성은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어제 비컨 뉴스 시간에도 잠깐 이제 전해드렸습니다만 폭탄 돌리게 하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네, 취소 결정을 일본 정부가 하느냐 IOC가 하느냐에 따라서 돈 덤터기가 달라지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이 문제가 있어서 취소 결정하기 힘들 거다라는 점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미국이 여행 금지 대상 국가로 지정을 했다고 해서 제가 볼 때는 별로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이미 일본은 도쿄올림픽이 치러져도 관중 안 받는다고 이미 선언을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에다가 아니 설령 그 미 국무부가 권고를 안 했어도 미국 국민이 코로나에다가 방사능이 겹쳐 있는 나라를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아하.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미 국무부의 권고만 없으면 한 뭐 1억 명이 갈 건데 권고 때문에 그러니까 뭐 100만 명으로 줄었다. 이렇게 볼 여지도 별로 없거든요. 네. 제가 볼 땐 별로 달라질 거 없을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이제 선수들이 간다는 건데 대만 프로야구는 도쿄올림픽 예선 출전을 포기한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근데 진짜 이대로 올림픽 치러도 괜찮을까 이런 논란은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선수들의 안전이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 이제 그 대표 선수들도 이제 그 백신 2차 접종이 어제 있었죠. 네. 어제 있었기 때문에 한데 또 극히 예외적인 경우이지만 뭐 돌파감도 나온다고 하는 거니까 네. 뭐 걱정은 분명히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IOC가 결단해야 될 문제인데요. 좀 지켜보도록 하고 그리고 일본은 올림픽 할 거면 독도 표기는 좀 제대로 하길 바라겠습니다. 어제가 네. 뉴스가 또 있었거든요. 네, 알고 제대로 안 있습니다. 하고 있다고. 네. 자,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민주당으로 가보겠는데요. 민주당이 보선 참패 후에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서 12일부터 15일까지 성인 남녀 8그룹을 묶어갖고 집단 심층 면접 FGI라고 그러죠. 네. 이걸 실시를 했어요. 자, 민주당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물어봤더니 파랑, 내로남불, 어허. 진보, 극진보, 강성진보, 그다음에 문재인, 무능, 거짓말, 성추행, 성추문 이런 순으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네. 파랑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의 이제 그 당 색깔인 거고요. 네네. 그다음에 사람의 비유를 해봤더니 40, 50대의 남성으로 독단적이며 말만 잘하는 소유자, 가치관은 진보적이고 이념지향적이며 정의를 추구함. 능력적 측면에서는 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며 도덕성은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사람. 아, 엄청 아프네요. 국민의힘 이미지도 나왔는데요. 네. 보수, 빨간색, 부패 비리, 아하. 친일파 토착 외구, 박근혜 순으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하. 사람에 비유한 결과로는 50대에서 70대 사이의 남성으로 권위적이고 고집불통 성격의 소유자, 가치관으로는 엘리트주의, 능력적 측면에서는 성과는 있지만 본인의 이익을 위해 일하며 도덕성은 현저히 떨어지는 사람.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네네. 하나만 더. 보궐선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이슈로는 LH 투기 의혹 및 대응, 부동산 정책, 여권 인사의 부동산 논란 순으로 나왔다고 하니까 부동산이 지배한 선거였다. 이미 와. 나 분석 그대로 나왔다고 합니다. 네네. 뭐 여야 가릴 것 없이 응답이 상당히 신랄합니다. 네, 근데 뭐 어차피 이제 두 당 다 하기에는 좀 시간이 모자라고 민주당이 네. 의뢰한 거니까 민주당 것만 한번 뽑아서 그 한마디만 섞어볼까요?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입만 살고 행동은 영 아니다 이런 비판 아니겠습니까? 입만 살아있다라는 건데 여기서 영 아닌 행동이 두 범주로 나뉘는데요.
민주당 소속 인사들의 개인적인 행동 거지가 입으로 주장하는 가치관 이념과 상충된다는 점이 하나고요. 네. 또 한 가지는 민주당 차원의 정책 집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 간단히 말하면 노선이 문제가 아니라 태도와 능력이 문제라는 것. 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이 어제부터 다양한 계층 시민들한테 만나가지고 쓴소리를 듣겠다면서 예. 민심 경청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다는데 예. 일단 여기서도 지금 신랄한 비판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뭐 답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달라는 건데 지금 촌철님들 반응도 굉장히 신랄합니다. 스티그마님 헐 뼈 때리네 해주셨고요. 예. 6873님 정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해주셨고요. HBYI님은 당으로 비판하지 말고 일 하나 딴짓거리 하나로 나눠서 좀 봅시다 해주셨고 밥하기 싫은 여자님은 젓가락 두 짝이네요. 9039님 아직도 문재인대 박근혜네요. 아, 그렇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정치권이 좀 새겨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예. 지금 민주당 얘기해 주셨으니까 저는 잠깐 국민의힘 이미지도 좀 보고 싶은데 사람으로 치면 50대에서 70대 남성으로 권위적이고 고집불통 성격의 소유자 이런 이미지가 지금 떠오른다고 됐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젊은 바람이 끝까지 이어진다면 조금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당 간판이 바뀐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바뀔 수 있을까는 좀 봐야 되는 거고요. 아하. 오히려 저는 주목한 게 민주당의 이미지나 국민의힘 이미지는 제가 볼 때는 거의 비슷했어요. 평가 지수는.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궐선거 결과는 왜 이렇게 그러면 엄청난 차이가 났느냐. 결국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이슈 아까 제가 세 가지 순 쭉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네. 이것 때문이었으니까 그 보궐선거 결과 후에 나왔던 국민의힘 안에서 나왔던 얘기죠. 국민의힘이 잘해서 이긴 게 아니라고 하는 게 네. 여기서 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점을 국민의힘은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은 민주당은 경청하면서 부동산 답을 찾아야 되겠네요. 부동산 답을 찾아야 되는데 두 가지를 같이 찾아야 되는 거죠. 위선적 면모를 어떻게 일신할 거냐. 그다음에 무능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 태도와 능력을 상정하는 게 위선이고 무능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로 넘어갈 텐데요.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긍정적으로 보면 새로운 신세대를 받아들이고 변화를 수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사실 이게 대선 관리라고 하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거든요. 경륜이 없이 이게 할 수 있겠는가. 이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장유유서 이런 문화도 있고 그래서 저는 뭐 그런 변화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봅니다만은 고민이 많을 것이다. 그리고 아마 민주당은 그보다 더 큰 변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어제 하루 종일 화제가 됐던 발언이죠. 정세균 전 총리의 발언인데요. 장유유서를 꺼냈다가 설화에 휘말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대표가 이해를 조정하고 중심을 잡고 당력을 하나로 집중시켜야 하는데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특별한 문화가 있지 않냐. 그러면서 장유유서를 언급을 했어요. 이제 국민의힘 안에서 이준석 돌풍 나오고 있는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하면서 한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장유유서가 중요하다. 어디 신진이 어디 명함내미냐 이런 취지로 이야기한 건 아니고 조금 전에 오디오에도 나온 거지만 저는 그런 변화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봅니다만은 이렇게 붙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아마 정세균 전 총리 입장에서는 나는 장유유서를 강조한 게 아니라 나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본다고 얘기했는데 왜 또 맥락을 거세하고 특정 부분만 부각시키냐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치인은 그 결국은 메시지로 정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메시지가 오해가 된다면 오해의 소지를 남긴 정치인한테 사실은 문제를 돌려야 될 수밖에 없다. 네. 나는 그 각근을 맸을 뿐이다라고 그러니까 주장을 하더라도 그게 오얏 나무 밑이면 그거는 각근을 맨 사람이 책임져야 되는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아하. 그래서 이게 이제 옳으냐 그러냐의 문제는 그 정도로 하고 네네. 하나만 더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결국은 자승자박이 될 수밖에 없을 거다. 이 논란이 커지면 커질수록. 네. 왜 그러냐면 결과적으로는 정세균 전 총리의 필살기가 무용지물이 될 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 필살기? 아까 조금 전에 오디오에서 나오죠. 경륜이라는 단어를 등장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정세균 전 총리가 국민 앞에 내세울 수 있는 어필 포인트 가운데 아마 가장 대표적인 게 경륜일 겁니다. 네. 당대표 했죠. 장관 했죠. 총리 국회의장 했죠. 했죠. 국무총리까지 했잖아요. 네. 대통령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칠 건 다 거친 거죠.
자, 이걸 앞세워서 안정적인 국정 운영 능력을 부각시키려 할 텐데 이 장유에서 부메랑을 맞았으니까 이걸 앞세우기가 쉽지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경륜을 앞세우면 앞세울수록 장유서 발언이 소환될 거라는 것이죠.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자, 여기서 그 정세균 전 총리가 어필 포인트를 어떻게 조정할지 요걸 좀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될 거다.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 뭘 들고 나와야지 이거를 타개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돌파하려고 하겠죠. 네. 오해다. 전혀 발언의 취지가 그게 아니다. 나의 진정성은 그게 아니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아마 더 커질 겁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뭐 그런 의도는 아니지만 말 한마디로 뭐 좀 민심에서 멀어졌던 분들이 앞에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좀 생각이 나기도 했었는데 지금 촌철님들의 의견은 좀 갈리는 것 같아요. 언론을 지적하는 촌철도 있습니다. 네. 박찬우님, 솔직히 언론의 문제가 제일 크지. 그거 단어만 딱 갖다 썼다 이거죠. 하지만 또 들으시는 분들은 정혜원희님 같은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엥? 언제적 장유유서인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도 이걸 그래서 이제 계속 꼼꼼히 봤는데 네.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오해의 소지를 언론이 키운 게 아니라 정세균 전 총리 본인이 남겼어요. 왜 그러냐면 외국의 경우까지 언급을 하면서 했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얘기도 했고 저 얘기도 했지만 그래서 저 얘기가 본질이라고 그러니까 딱 강조점을 줘서 정리를 하지를 않았거든요. 발언을 보면. 네. 그 점을 좀 제가 아마 그 본인이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세균 전 총리의 SNS를 좀 꼼꼼히 봤거든요. 본인도 해명도 하셨고, 근데 거기에 달린 댓글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었습니다. 39세 당대표가 실패한 사례보다 50대 이상의 당대표가 실패한 사례가 더 많지 않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올라왔거든요. 왜냐하면 50대 이상의 당대표가 거의 대부분이었으니까. 네, 여기에 정세균 전 총리가 뭐라고 답하실지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비율로 따집시다 이렇게 나올라나요? 아하, 그럴까요? 넘어갑시다. 네, 이재용 님이 투표를 나이로 합니까? 해주셨는데 하여튼 뭐 다시 또 해명을 하든지 아니면 전혀 다른 아젠다를 가지고 돌파를 하시든지 선택을 좀 하셔야 될 것 근데 같습니다. 하나만 더 짧게 말씀을 드리면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40대 기수론이 막 엄청난 돌풍을 일으킨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김영삼, 김대중, 이철승 세 명의 40대 기수론이 거의 그러니까 이 정치판을 그러니까 뭐 들었다 놨다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지금으로부터 벌써 50년 전 이야기고요. 아하. 그러면 그 대한민국의 독특한 문화가 지금보다 훨씬 더 짙었을 때고 자 그러면 그때 40대 기술은 왜 그렇게 바람을 일으킬 수 있었을까 한번 되돌아볼 필요는 있다. 이 말씀까지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저 정세균 전 총리는 본인은 긍정적으로 본다고 했습니다만 네, 알겠습니다. 자, 그 정도로 하고요. 네, 지켜보도록 하고요. 뉴스와 분석 그리고 촌철님들의 촌철 살인까지 더해서 풍성한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서울시로 가보겠는데요. 청와대가 황보연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직무 대리 이제 대리 꼬리표를 떼기 위해서 인사 검증을 하다가 안 되겠다 어렵다 이런 메시지를 서울시에 보냈다고 합니다. 네. 사실상 낙마가 된 건데요. 왜 그러느냐? 정의당 서울시당과 정의당 소속의 권수정 서울시 의원이 지난 4일에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한남 3구역에서 투기를 해서 이해충돌 방지 의무 위반 의혹이 있다면서 이 사람을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을 했어요. 바로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건데 그래서 서울시는 김의승 경제정책실장을 후보자로 선정해서 인사검증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하니까 네. 황보영 카드는 접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서울시 안에서는 이런 말도 나온다고는 해요. 2년 전 논란이 이미 불거졌던 거지만 감사위원회 등의 검증을 끝낸 사안이다. 근데 왜 이게 다시 문제가 되느냐? 뭐 이런 목소리도 나온다고는 합니다만 아무튼 뭐 상황은 거의 이제 종료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본인도 이런 해명을 내놓긴 했던데 진실이 모든 청와대 기조는 조금 확인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청와대가 상당히 어떤 그 예민하게 반응하고 상당히 이제 그 주목해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다시 한번 확인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김상조 정책실장의 부적절한 임대차 계약 문제가 불거지자마자 바로 교체를 했었던 청와대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고 비교를 한다면 뭐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고 어떤 지금 기류가 청와대를 휘감고 있는가 이걸 뭐 금방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 기준이 모든 고위직 임용에 그대로 적용돼야 하는 건 당연지사다. 그러니까요. 중요한 건 그 일관성이다.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네. 범위를 좀 넓히면
정의당이 제기한 문제는 이해충돌 방지 의무 위반 아니겠습니까? 네. 자, 이것이 인사검증의 일관된 잣대가 돼야 하는 것도 이번에 확인이 된 거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해충돌 방지법은 이제 제정돼서 내년 5월인가부터 이제 시행이 되게 되는 건데 네. 아직은 유예기지만 그 일선 공무원 같은 경우는 공직자 윤리법이 또 있기 때문에 그거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네. 다만 이런 공무원이 아니라 정무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이 됐으니까 제정 정신에 따라서 임용의 원칙이 돼야 된다. 이거는 근데 도덕적 원칙을 넘어서 이제는 법률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건 법률 문제로까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기준이 돼야 된다. 그 일관성 있는 적용이 필요하고 그렇게 하기를 기대한다. 이 아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원칙이 모든 인사의 기준이 돼야 한다. 이거를 싫어하실 분들은 없겠죠. 어휴, 당연히 그렇죠. 그렇게 돼야 한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러면 그동안은 왜 무뎠냐? 요거는 조금 짚어볼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준비한 뉴스는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네. 오늘 국회와 청와대에 주목할 일정도 있습니다. 네. 오늘 오전 10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재밌을 것 같아요. 요게 있고요. 오전 11시 30분 청와대에서는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만남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예. 이 뉴스는 아마 내일 이 시간에 또 챙겨오게 될 것 같은데 자 포인트 각각 좀 짚어주실까요? 포인트요? 네. 뭐 김호수 청문회는 포인트를 여러 번 짚었기 때문에 그잖아요. 근데 오늘 조간들이 쫙 실은 얘기들이 있잖아요. 예, 있죠. 새로 나온 게 이제 딱 오늘 맞춰서 보도가 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김호수 후보자가 법무차관으로 있을 때 수사 상황 보고를 받았던 라임 사건, 네. 옵티머스 사건, 그다음에 이제 퇴임 후에 법무법인의 고문으로 가면서 이 사건을 수임을 했다. 네. 이 문제를 좀 제기를 했습니다. 내가 보고받은 사건을 내가 수임했다. 이런 네, 의혹들을 이래서 지금 이제 제기한 거죠. 전관 문제가 이제 다시 불거졌다 이렇게 이제 그 보도를 했는데 네. 김도읍 의원실에서 입수한 자료를 가지고 보도를 했더라고요. 이게 이제 청문회에서 또 주되게 논의가 될 거다. 이 점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청와대에서는 이제 뭐 한미 정상회담 평가에 대해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통령 면전에서 뭐라고 얘기할지 저는 그게 좀 제일 궁금합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네. 궁금합니다. 네. 그리고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관련해서는 저희가 8시 30분부터 이어지는 유튜브 연장 방송 사법 논담에서 또 한번 짚어볼 수 있으니까요. 함께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